그러면 1장이에요. 1장에서부터 쭉 착안해서 자, 첫 번째 어째서 뭐 벡터 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의 기술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유형도 좀 알겠지만 3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갑자기 좀 수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 5년 전에까지만 해도 계속 어려웠다가 뭐 초창기에 또 쉬웠다가 근데 한 4, 5년 전 그때까지 좀 한 3, 4년 정도 좀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여러분들 수월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일반 물리학 악자 강조를 드렸지만 기본에 좀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잘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벡터 분석하는 것들 뭐 지금 좀 해줘야 될 것들이 꼭 있기 때문에 벡터의 합성과 분해 그다음에 곱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문제 푸는 것들 좀 우리가 또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벡터를 좀 얘기할게요. 자, 벡터의 합성입니다. 벡터의 합성이라고 해서 우리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덧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벡터의 덧셈이라고 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좀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 기본적인 내용. A 벡터하고 B 벡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 두 개의 사이각이 세타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도 있고 삼각형법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X, Y, Z 성분을 나눠서 성분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여러분들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A하고 B 벡터 이렇게 있으면 평행사변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이에다 대각선을 연결해주면 얘가 우리가 뭘 계산한 겁니다. A 벡터에다가 여러분들 B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수학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4년 동안 수학만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수학과 다니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4년 동안 매년 수학만 했어요. 그래서 별로 뭐 그냥 수학만 했어. 근데 좀 과목적인 특징이 있는 게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정말 되게 유식해 보여. 되게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외운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물리는 좀 그렇진 않아요. 좀 딱딱해요. 물론 항상 답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맞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네. 우리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 여러분 한번 시험 보시면 시험 기출문제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진짜 어려운 수학은 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곱셈 공식 이런 거 다 주어집니다. 물론 안 주어질 때도 있었어. 안 주어질 때 있었는데 요즘은 다 거의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본 수학도 삼각함수 공식 같은 것도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수학을 해도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덧셈 계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고 또 우리 이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 이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것도 있냐? 두 번째 삼각형법이 있어요. 삼각형법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 얘를 좀 더 많이 써요.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벡터가 있고 이게 밑에가 이제 B 벡터가 있었는데 우리 모든 벡터들은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해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해서 벡터의 동등성은 두 벡터의 이런 얘기야.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동일합니다. 방향이 동일하면 반대편들 우리 두 벡터는 동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고요. 이거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벡터는 그래서 뭐의 이동이 가능하냐면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평행 이동이 그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자 위쪽 밑에 있는 B 벡터를 자 이렇게 해서 A 벡터 끝에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면 얘도 여러분 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걸 어디 쪽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야?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의 벡터 합성하라고 하면 늘 A 벡터의 출발점에서 B 벡터의 끝나는 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것도 우리가 뭘 계산한 겁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분으로 나눠서는 그냥 덧셈 그냥 각 성분별로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기하적으로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됩니다. 라는 것들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덧셈에 대한 그냥 기하적인 표현들 우리가 얘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뺄셈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벡터의 뺄셈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B 벡터가 있고, 자, 사이각을 세타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 덧셈 뺄셈은 자,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죠. 덧셈 뺄셈은 차원이 같은 물리량끼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거리하고 속도 더하기나 빼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거리하고 속도는 근데 벡터의 곱은 가능해. 그러니까 벡터의 곱은 차원이 달라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덧셈과 뺄셈은 차원이 같은 경우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서 뺄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고 싶은 거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싶은데 이것도 기하적으로 표현할게요. 자, 우리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자, 얘를 다시 표현해주면 A 벡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우리 벡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뭘 의미하냐? 방향 의미하죠? 자, 우리 요거 또 우리 좀 정리 좀 해주면 나중에 많이 쓰니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벡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스칼라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얘는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의 증감을 나타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칼라, 뭐 대표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얘가 우리가 마이너스 B 벡터야. 마이너스 벡터. 그래서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법 이용해 좀 표현해주면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대역성이 이어지면 얘가 우리가 뭘 계산한 겁니다. A 마이너스 B 벡터 계산한 거고 크기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얘도 제 코사인 법칙 자 이용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로 여러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많이 안 할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떤 거 되게 많이 할 거냐면 A-B 벡터 계산하라고 하면 바로 그냥 뒤에서 앞쪽에 B의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 끝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연결해주면 이것도 우리가 뭘 계산한 거야? A-B 벡터 계산했습니다. 크기 같은 거니까 방향 같고 크기 동일하니까 동일한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기하학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방법. 이건 물리에서 힘 분석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벡터의 합성은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삼각형법이 더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언제 많이 쓰냐면 자 이럴 때 많이 쓰이네. A 벡터에다가 B 벡터, 그 다음에 C 벡터, D 벡터 여러 개의 벡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벡터에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삼각형법으로 꼬리에 꼬리를 연결하면 여기 좀 쉬운 거는 여러 개의 벡터를 합성할 때는 자 우리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자 이게 우리가 뭐를 계산한 거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다 더한 거를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할 때 요럴 때 많이 사용하게 돼요. 우리 뒤에 이제 우리 전자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요. 회절, 간섭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 요 벡터 이용해서 우리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법. 또 이런 특징들도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 더하고요. B 벡터 더하고 그다음에 C 벡터도 더했어. C 벡터 더하고 근데 여러분들 D 벡터도 더했더니 이것도 D 벡터야. 4개의 벡터를 더했더니 닫힌 도형이 나와요. 닫힌 도형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다 벡터를 합성한 결과
A에다가 B, C, D를 다 더한 결과가 얼마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0입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 또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우리 힘의 평형 상태인 물체의 힘 분석할 때 합력이 0이야. 합력이 0일 때 이런 방법 써서 이런 분석해주면 편리할 때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덧셈과 뺄셈에 대한 기본적인 자 특징들 여러분들 비교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지금 표현한 지금 덧셈하고 뺄셈은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걸 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물리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정말 많이 써먹어. 어떤 것도 많이 쓰냐면 자 벡터를 이번에는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를 분해합니다.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주 많이 써먹게 돼요. 자, 특히 이 벡터의 분해를 좌표계를 이용해서 여러분 많이 우리가 성분을 분해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내가 R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 R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R 벡터에 자, 우리 작용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X축, 그다음에 Y축, 좌표계를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면 성분 나누는 거야.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으로 X성분과 Y성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 어떤 벡터를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직각좌표계라고 하면 첫 번째 직각좌표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자 R이라고 하는 벡터를 X성분의 벡터, 즉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R에다가 코사인 세타. 자, Y축 성분의 벡터 또 수선 내려서 늘 성분 분해하죠. 자, 요렇게 표현하고 얘는 여러분들 R에다가 사인 세타로 자,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 자, 다시 표현할게요. 자, R 벡터의 X 성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R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고요. R 벡터의 Y 성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R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를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고요. 이제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개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현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기울기 같은 것들 자, 우리 RX 벡터의 크기분의 RY 벡터의 크기의 B는 우리가 얼마가 됩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우리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직각좌표계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까지 좀 우리 좀 미리 좀 얘기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런 벡터를 우리 무슨 좌표계로도 많이 구했었냐면 극좌표계로도 여러분들 우리 구별을 했었죠. 극좌표계. 자, 우리 직각좌표계로 표현할 때는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I 해시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J 해시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들이 직각좌표계야. 근데 우리 어떤 것도 있었냐면 R 해시랑 그다음에 그거의 수직에 해당되는 자 세타 해시라고 하는 걸 물리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좀 전공이긴 하지만 이것도 특별하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제 변해 세타가 변하면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 이런 것들 요건 나중에 하지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많이 기출됐었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기출되지는 않아. 단 우리 어디에서 중심역장 운동에서는 종종 좀 써먹는 이런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우리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R에다 크기에다가 R 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들 R 해시라고 하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 요거 먼저 할게요.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 R 햇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자 우리 dt분의 dr 햇을 우리가 뒤에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뒤에 점을 써서 r 다시라고 이런 표현하죠. 자 얘는 우리가 뭘 표현한 거야? dt분의 dr 햇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특히 전공에서 즉 구심력, 그러니까 중심역장의 내 운동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표현하고요. 라그랑지안 여러분들 정방좌표계 이용해서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써먹는 이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얘를 만약에 미분하면 우리가 얼마 나왔었냐면 세타 닷의 세타 햇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변화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더 할 거예요. 자 세타의 닷은 우리가 얼마 나왔었냐면 얘는 마이너스 세타 닷의 R 햇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여러분들 정리했었던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저는 이건 결론만 얘기할 건데 이건 다 여러분들 한번 해봤을 거거든요.
나중에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근데 이게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R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변해, 세타도 변하고 R렛도 변할 수 있을 거죠. R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 번 미분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었어요? 속도 찾아줄 수 있었고, 또 두 번 미분하면 뭘 찾을 수 있어서 가속도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우리 극좌표계에서 가속도와 속도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자, 이런 것들 얘기했네. 그래서 속도 V는 R 닷에 R 햇 플러스 그 다음에 R에다가 세타 닷에 세타 햇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한 번 더 미분한 거네. 가속도였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미분 규칙은 똑같아서 앞에 거 한 번 미분, 뒤에 거 한 번 쭉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던 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R의 2 닷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R의 세타 닷의 제곱에다가 R 햇성분. 그 다음에 플러스에 그 다음에 R에다가 세타의 2다 그 다음에 플러스 2R 닷에다가 세타 닷에 그 다음에 세타잇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해당이 돼요. 너무 오랜만에 보나? 너무 오랜만에? 근데 한 번쯤 보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우리 중심역장 내운동에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좀 풀 때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요거 이용하면 돼요. 이거 이용하면 요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우리 벡터 무슨 좌표계로 극좌표계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전공에서 많이 얘기할 거고 실제로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우리가 많이 써본 요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많이 써먹는 그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저희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내용들. 자, 그럼 벡터를 자 이렇게 분해하는데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우리가 써먹고 나타내 주느냐? 벡터 분해 아주 많이 써먹습니다. 거의 역학 문제 풀 때는요, 특히 힘 분석하거나 어떤 운동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내용들 자, 벡터 분해하는 예를 좀 몇 가지만 좀 들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하면 내가 뭐 첫 시간부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물리 선생님들의 별명이 좀 뭐가 있어요? 제놀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도 이게 참 물리를 참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싫어하나 봐. 우리나라 이제 중고등학생들 참 싫어해요. 참 싫어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물리 선생님들의 별명도 제물포가 있는데 또 물리를 너무 싫어하나 보다. 물리송도 좀 있어요. 알아요? 물리를 너무 비하한 노래가 있어. 혹시 아세요? 모릅니까? 둘리라고 하는 만화 알아요?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서 둘리, 아기 공룡 둘리.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죠? 노래가 처음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물리 해가지고 둘리를 물리로 여러분들 계산했어. 여러분들 둘리는 혹시 뭘 타고 서울까지 왔죠? 빙하 타고 왔어요. 빙하. 근데 물리는 맨날 빗면에서 맨날 뭐가 내려와. 그래서 뭔가 빗면에 내려오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몇 번이나 출제됐다니까? 되게 많이 출제돼요. 물리에서 빗면은요 거의 뭐 필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빗면 자 요렇게 있다라고 가져갑니다.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요렇게 해서 따라서 내려온다라고 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물론 이걸 우리가 전공에서는 행렬을 이용해서 변환좌표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힘 분석만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돼요. 우리 물체가 운동을 합니다. 또는 정지할 수도 있어. 하여튼 물체가 운동하면 어떤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서 움직이는지 그거 여러분 잘 분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뭐가 등장해야 돼? 무조건 중력이 있어야 되죠. 자, 작용점 물체 표현하고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마찰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접촉면, 물체가 어떤 거랑 접촉되어져 있으면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노멀 포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 수직항력이 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분해를 배운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X축, 여기를 이렇게 해서 Y축이라고 생각합니다.
X하고 Y축 이렇게 세타만큼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X하고 Y축 성분을 내가 나눌 텐데, 근데 이미 수직항력은 Y축으로 성분이 되어져 있잖아. Y축밖에 없습니다. 근데 MG를 성분 분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MG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물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자, X축 성분으로 분해해서 얘는 MG 사인 세타. 자, 여기 세타면 90-4, 여기가 세타로 결정돼서 얘기할 수 있고, Y축 성분의 중력 성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g 코사인 세타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수선을 내려서 우리가 구별했어요. 근데 자, 우리 물리적인 의미를 잘 기억합시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 꼭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힘 분석할 때는 이 XY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으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힘 성분으로 이 두 개로 나누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mg 사인 세타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의 성분인 거잖아. 그럼 얘는 무엇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할 거냐면 얘는 빠르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 성분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빠르기의 변화. 그럼 mg 코사인은 무엇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분이라고 얘기할 거야? 얘는 방향의 변화. 이게 중요해.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은 빠르기의 변화, 수직한 성분은 방향의 변화. 근데 얘는 방향 안 변하네. 방향 안 변하고 뭐만 변하는 운동인 거예요. 지금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인 거잖아.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방향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리할 때 많은 학생들이 뭘 알고 있어요? 수직항력은 그래서 얼마입니다. 빗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mg 코사인 세타. 또 우리 합력이네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지금 무슨 힘만 작용하고 있어요? mg 사인 세타가 합력이라고 얘기해서 얘가 우리 얼마입니다. ma라고 우리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물리 조금 한 사람들은 빗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의 가속도는 얼마입니다. g 사인 세타입니다. 라는 것들이 아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툭툭툭 나올 거야. 빗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하세요. 빗면에 있다고 무조건 mg 코사인 세타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수직항력 가속도가 g 탄젠 세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만 다루지 않을 거거든. 당연히 어떤 사항들도 여러분 우리가 다룰 거냐면 자, 요 내용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빗면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세타야. 자, 그런데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치고 해서 오른쪽도 자 이렇게 해서 세타로 빗면인데 얘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서 늘 깔때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때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어. 얘가 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늘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빗면이긴 한데 물체 운동이 완전히 다르네. 얘는 그냥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지만 얘는 지금 빗면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이야.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원운동 하잖아요. 원운동하면 우리 항상 원운동하면 생각나야 될 힘이 있었는데 우리 뭐가 있어야 되죠?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 원운동하면 구심력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구심력의 역할을 누가 하는지 힘 분석해서 그거 찾는 거야. 그리고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에요? 원의 중심 방향이고 구심력의 크기는 공식이 있어요. R분의 MV제곱, MR 오메가 제곱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 분석 먼저 할 거야. 자, 얘 힘 당연히 마찰 없다라고 했어요. 마찰 없어요. 아래 방향으로 mg 당연히 등장하고 접촉면에서 접촉돼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돼? 수직항력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존재해야 되겠죠? 두 개밖에 없어요. 힘 분석하는데 수직항력이랑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려. 얘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이지만 얘는 지금 뭐만 변하는 운동이죠?
등속 원운동은 뭐만 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방향만 변하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여러분들 우리 벡터 합성 항상 90력의 방향, 원의 중심 방향,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벡터 합성해서 이게 나오게 돼요. 얘가 90력입니다. 90력이라고 하고 90력 때문에 계속 뭐가 바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접선 방향으로 작용 힘이 없는 거잖아요. 접선 방향으로 작용 힘이 없으면 절대로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변해. 그래서 90력의 방향,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이 90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세타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런 벡터 분석도 많이 해줘요. 우리 좀 전에 모든 벡터들은 평행 이동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게. 평행 이동시켜서 mg가 여기 있고 이게 수직항력이라고 한다면 두 힘의 합력은 시작점에서 끝점 자 이렇게 이어주는 얘가 합력인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90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야. 그래서 나온 결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항상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빗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직항력과 가속도 저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보셔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 분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분석하니까요. 수직항력을 다르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mg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n분의 mg가 코사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90력.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일단 90력을 그러면 mg분의 90력이 탄젠트에 해당되니까 얘는 mg 탄젠트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래. 우리 이거예요. MAR이라고 합니다. 90력을 AR이라고 해요. 90 가속도. 그래서 90 가속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90 가속도. 자, 얘는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다고? G.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야. 물리는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상황을 좀 보시고 힘 분석하고 벡터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학에서는 힘 분석 하여튼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좀 더 지나면 또 에너지도 나오는데 에너지 분석도 잘 하셔야 돼요. 작년 2번 문제예요. 작년 2번 에너지 보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냥 공 떨어지는 거 충돌하는 것들. 운동량 충격량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들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정리해서 나주시면 될 내용도 해당돼요. 자, 그래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예요. 특히 분해 같은 거 이거 대표적인 얘 두 가지만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요거죠.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곱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좀 얘기할게요. 이 두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쓸 거고요. 자,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스칼라 곱의 정의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내적이라고도 하죠. 스칼라 곱을 내적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리 내적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벡터의 사이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나타내주는 거를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내적이라고 하면 두 벡터의 반드시 어떤 성분끼리만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코사인은 언제 우리 세타가 몇 도일 때 최대값이니까 0도일 때 최대값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 있습니다.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벡터의 곱은요 차원이 달라도 돼. 차원 힘하고 이동거리 하셔도 되고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중에서 A 벡터 중에서 B 벡터하고 나라는 성분 수선 내린 다음에 표현해주면 얘가 우리가 A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B 벡터 중에서 A 벡터하고 나라는 성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거나 나란한 성분끼리만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곱해서 표현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내용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단위 벡터로 표현하자면 다 이런 거였었네. i햇에다가 in 여러분 곱하며 그 다음에 j햇에다가 j햇을 내적해도 k햇에다가 k햇으로 내적해도 다 우리가 얼마로 다 항상 1입니다. 그죠? 수학적으로는. 근데 반대로 우리 수직은 다 다르네. i햇에다가 j햇을 곱하거나 j햇에다가 k햇을 곱하거나 그 다음에 k햇에다가 i햇을 여러분들 내적하면 이건 다 무조건 얼마가 됩니다. 무조건 0이 됩니다. 라는 것들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벡터 이용하고 뭐 A 벡터를 XYZ 성분, B 벡터를 XYZ 성분을 나타내줘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교환 법칙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칼라. 근데 여러분 요거 좀 얘기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 물리학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일반 물리학 정도 수준에서요 내적이 등장하는 물리 공식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여러분 뭘 배우냐면 이거 배워. 한일의 양 공식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일의 양 우리 어떻게 정의하죠 여러분들? 인테그랄 f 다 dr이라고 하는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하죠.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야. 이일률도 있어요. 이일률도 여러분 여러 가지씩 있지만 자 이렇게 표현하게 f에다가 다 v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일률입니다. 일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전자기에서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할 때 우리가 전기선속이나 자기선속 구할 때 이때도 여러분 사용했었네. 파이 2라고 전기선속은요 인테그랄 이건 면적분이었습니다. 자 2 닷에다가 자 da를 자, 이거 다 내적이라고요. 자, 자기전속도 마찬가지 파이 b라고 해서 인테그랄 b 다 da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무엇에 해당됩니다? 내적을 나타내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물리량들은 다 우리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주고 표현해줍니다. 라는 내용도 해당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벡터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외적이라고 하죠. 외적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네. 외적. 자, 외적은 자,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외적하세요. A 크로스 B라고 읽고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우리가 뭘 곱해줘요? 사인 세타를 자 이렇게 곱해주는데 여러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제 물리 공식. 근데 우리 사인은 이제 크로스로 표현해주는 여하가 사인. 얘는 우리 수직 성분. 자, 물리적인 의미 이렇다 이런 뜻이야. 수직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먼저 하자. 우리 또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우리 곱에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겨우 역학에서 여러분들 뭐 배울 때 겨우 크로스 곱이 하나 나오냐면 회전역학 배울 때 하나 나오네요. 토크 여러분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어? 토크 할 때는 R 크로스 F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가운동량도 마찬가지. 가운동량도 R 크로스 P라고 하는 자 이런 식. 자 회전역학도 좀 많이 우리 작년에는 라그랑지안이랑 회전역학이 좀 섞여져서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막대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회전관성 모멘트 이용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식에 써서 활용하는 문제들 나왔었는데 여하간 자 이런 것들 역학에서 나오는 겨우 내용은 자 요것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으로 가면 뭐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특히 여러분들 우리 회전계에서의 우리 관성력 얘기할 때 뭐 코리올리 힘이라든가 가로 힘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것도 우리 방향과 특징에 대한 식만 여러분들 알고 있고 그것도 이제 좀 유행이 좀 있어요. 요즘엔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 회전계에서의 관성력도 많이 늘 나타나고 뭐 크로스가 뭐 필수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또 전자기 쪽으로 넘어가면 겨우 나오는 게 어떤 거 나오냐면 여러분들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할 때 받는 힘을 우리가 대전입자가 특별하게 받는 힘을 물론 통틀어서 자기력이라고 하지만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되게 높아. 로렌츠 힘도. 그래서 여러분들 Q에다가 V 크로스 B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정의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비를 걸 게 아니야. 이건 다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찾아가면 돼. 또 도선이 받는 힘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I에다가 L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외적인데 자, 우리 이런 특징이 있네. 우리 여기에서 얘기한 여러 이 물리량들은 이건 다 스칼라예요. 스칼라. 즉, 스칼라 곱해서 나오는 물리량들은 다 스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벡터 곱해서 나오는 이런 물리량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 벡터에 해당됩니다. 근데 벡터는 방향을 반드시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이것도 직각좌표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여러분 방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 좀 그려서 표현해주면 자, x, y, z축 자 이렇게 설정하고 단위 벡터 자, x 햇 자, 우리 x 뭐 학교에 따라 다르긴 일반적으로 i, j, k를 많이 쓰니까 자, is라고 표현할 거고요. js라고 표현할 거고 ks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i, j, k로 배웠어요? x, y, z로 배웠어요? 강화도 좀 달랐어요. 그렇죠? 학교마다 좀 다르고, 하여튼 뭐 또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고, 그럼 뭐 여러분들 I, J, K는 X, Y, Z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 오른손 법칙 이용해서 찾아주는 거였었는데, 뭐 이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I 햇 크로스에다가 JS를 해주면 우리가 무슨 방향의 벡터 나오냐면들 K 방향의 벡터가 나오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J에다가 IS 크로스 시키면들 마이너스 KS이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 이건 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니까. J의 크로스 여러분들 KS를 해주면 여러분들 IS이 나오지만 반대로 KS에다가 JS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IS이 나오고요. 자, KS에다가 IS를 크로스 시키면 자, J의 벡터가 나오지만 자, 반대로 IS에다가 KS를 크로스 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J 햇이라고 하는 자, 이런 벡터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자, 우리 단위 벡터 이용해서 방향 설정해주고 나타내주는 건데 이건 좀 많이 좀 기본이지. 실제로 우리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나오고 또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또 나오기도 했었지만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교재에 다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 A 벡터를 AX의 I 그 다음에 AY의 여러분들 JS라고 하고 AZ의 여러분들 KS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고요. B 벡터를 우리가 얼마로? 자, BX의 I 그 다음에 BY의 J 그 다음에 BK의 Z의 여러분들 KS라고 하면 우리 A 크로스 B 벡터 계산하는 방법 크레모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렬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대각선 곱해주는 것들. 자, 그거는 교재에 나와져 있어요. 한번 보셔요. 그죠? 교시면서 여러분들 옛날의 추억을 그냥 한번 더 이건데 우리가 보는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여러분들 거의 쓰지 않은 내용들로 그냥 기본적인 그냥 특징들로만 나오져 있지 벡터에 대한 연산을 막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하는 내용은 요즘에는 좀 안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벡터의 합성과 분해 그 다음에 자 스칼라하고 벡터 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물리적인 의미를 좀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운동의 기술 파트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 내용들 좀 알고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힘 분석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할 거니까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벡터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자 1장은 자 이렇게 벡터 우리가 마무리했고 잠시 쉬었다가 자 1차원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에 대한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가속도하고 속도에 대한 여러분들 물리량들 기술하는 방법들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